네,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공부하는 천재, 주식 천재 우리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제 마인드맵을 열심히 또 준비를 딱 해오셨습니다. 예. 그 전에 오늘 마인드맵도 저도 굉장히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전에 일단 시장 얘기 그리고 다음 주 전망 짧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주 초반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사실 주춤했는데요. 특히 그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치권의 그 규제 이야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섬으로서 동심한 일도 있었고, 또 미국의 뭐 베이지북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좀 우려감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근데 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번 주 어느 쪽 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을 감안한다면은 어느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도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예. 추석 연휴에는 지금 FOMC 회의가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주 일단 주 초반에는 어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는 계속 좀 상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뭐 시장이 좀 더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점 참조하시고 예.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 다음 주는 뭐 정강후약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당후약.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는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구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시장에 대한 비유 한번 들어봤고요. 섹터와 이슈로 꽉 잡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딱 20분만 집중하시면 종목까지, 이슈까지 다 공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머니 마인드맵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시장이 좀 이제 주춤거렸는데 예. 이런 시장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했던 흐름을 보이던 업종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철강 업종인데요. 철강 강했죠. 예, 그래서 제가 철강이 강하길래 저도 예. 그전에는 철강이 이제 그 피크 아웃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특히 뭐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철강이 올 하반기에 좀 더 갈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섹터 같다. 예, 그래서 뭐 하반기 뭐 특히 내년 초까지도 좀 더 내년 갈 수 초까지도.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업종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강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해야 될 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예. 마인드맵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철강 업종은 먼저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을 알아야지 왜 하반기에 좀 더 갈 건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고, 자, 그 특징 중에는 중국이 상당히 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이 철강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공급이나 수출 관련된 정책 쪽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변화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로 해서 우리 국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점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고요. 예.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건지 그런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관련주는 뭐 철강 업종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말고 뭐 있겠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실 건데요. 근데 관련주가 보니까 25개 정도 나오고요. 25개. 예, 그 중에서 제가 또 옥석가리기를 해봤는데 특히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한 4종목을 제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관련주 한 예. 4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네요. 예, 오늘은. 그거 비해서는 특히나 철강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이 있던데요. 오늘 네. 황성수 매니저 탑픽은 포스코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뚜껑을 아닙니다. 열어보도록. 틀렸습니다. 그래요? 포스코도 좋은데 그거보다 예.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예, 예. 한번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철강의 특징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그럼 철강 업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산업인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 배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예.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뭐 철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 전방 업황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전방 수요가 견조한 구간에서는 철강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글씨 포인트를 보시면 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상당히 있는데요. 많이 차지하네요. 예, 그리고 그 위에 포인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건데 예.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2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뭐 철강은 뭐 이산화탄소 상당히 많이 배출시키고요.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철강이 탄소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한 20% 수준 됩니다. 오, 상당히 많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제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탄소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제가 마인드맵으로 몇 번 점검해 드렸지만 예. 최근에 뭐 글로벌 뭐 전반적으로 탄소를 좀 줄이자 예. 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은 뭐 이런 좀 탄소를 좀 많이 좀 감추게 되는 이런 좀 부담감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 철강제 생산의 50% 이상이 예. 중국에서 나오고요. 철강의 50%가 예, 중국에서 나온다. 예, 그리고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철강 산업을 볼 때는 뭐 중국 관련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중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50% 정도를 만드는데 만약에 중국이 정책 변화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예. 철강을 좀 덜 만든다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핵심 포인트다. 역시 알겠습니다. MC님은 바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이미 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네, 두 번째 포인트죠. 네, 예. 중국의 정책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은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급을 감소한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또 수출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네, 공급 감소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네, 작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많이 좀 줄이겠다고 유엔 총회에서 밝혔고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은 네, 특히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지난해 생산량 목표, 네, 탄소 생산 목표보다는 올해 탄소 생산량을 좀 더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상반기에 네, 탄소 배출량이 철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나 증산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또 수요가 많이 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원래 줄이려고 했는데 전년 대비 증산하게 됐으면 증산 안 하면은 너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좀 부작용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증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는 네, 본격 감산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증산했으니까 목표는 세웠고 목표 도달하려면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되듯이 네, 중국으로서는 좀 많이 좀 감산을 좀 더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네, 중국의 감산폭이 좀 더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뭐 중국의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예.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뭐 철강제 가격에도 좀 긍정적 영향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그 점이 또 상당히 큰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년 이제 2월에 동계올림픽 예, 예. 있잖아요. 예. 베이징에서.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한 뭐 50 농도 이렇게만 돼도 막 난리 나잖아요. 제가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1000이었습니다. 1000. 오, 베이징이. 그래서 한 700 정도 되면 축구하러 나가자고 막 예. 신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오염을 많이 배출을 하니까 감산을 좀 더 확실하게 크게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 2월에 그 동계올림픽이 있던데요. 제가 그 중국 지도를 잘 안 보는데 예. 뭐 허베이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포항 같은 철강 도시가 있던데 허베이성에 보니까 당산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니까 허베이성은 우리나라 경기도처럼 네, 뭐 북경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당산시는 북경하고 예. 서울하고 인천과의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철강 도시가 뭐 북경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만일에 뭐 올림픽 앞두고 철강 생산을 많이 한다고 막 네, 연기를 막 내뿜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TV로 나가는데 뿌옇게 나갈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막 먼지 나고 관중들이 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서 국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쵸. 한 3일 전부터 공장을 다 멈춰요. 그러면 예. 하늘이 진짜 기적처럼 파래집니다. 이 배경처럼. 예. 예, 전에 그런 보니까 거를 좀 인공 노리겠죠. 강우도 막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신경을 좀 쓰니까 감산이 좀 더 속도를 낼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억제는 뭐예요? 네, 수출 억제는
네, 일단 뭐 지금 뭐 내수 쪽에도 지금 뭐 탄소 배출한다고 안 그래도 감사하는데 예. 수출하면은 굳이 수출하는 데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서까지 생산을 되냐 뭐 그렇죠. 이런 좀 관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국내 부분에 어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뭐 수출을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감사하는데 공급할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출을 늘릴 수가 없고요. 예. 오히려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중국은 수출 억제 정책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에는 수출 증치세, 예. 이거는 바로 이제 수출 관련된 보조금 비슷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 비슷한 건데요. 이 증치세를 폐지했고,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수출 제한을 요구했고요. 앞으로 내 수출하면은 또 수출 세금을 또 부과할 거다, 이런 뭐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중국이 네. 이제 수출을 억제하는 만큼 그 수출분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수입이 좀 줄면은 또 우리 기업들의 또 네,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뭐 동남아나 이 지역 이런 지역에 예. 또 수출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중국은 보조금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고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높아질 거라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업체, 그럼 이런 수출분은 우리 국내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예. 뭐 그거를 좀 제외하더라도 우리 업체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럼 네, 포인트를 한번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중국이 네, 수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네, 우리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수급이 타이트해져 보니까 최근에 철강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조선에 쓰이는 후판 가격도 인상했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자동차 강판도 네, 가격을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가 인상되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예. 자, 그리고 스프레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데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제품 가격에서 그 원재료 가격을 뺀 거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만큼 또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철강 제품 가격은 중국의 영향으로 올라가고 최근에 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도 많이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네, 세계 전체 철강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공급을 줄이니까 생산을 적게 하니까 철광석으로 보면은 수요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도 개선되면서 네,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원제품을 사와가지고 예. 가공해서 파는 가격, 그거의 갭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마진이 더 예, 더 늘어난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전방 산업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네, 늘어나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주가 상당히 많이 좀 늘고 있고 뭐 건설은 뭐 최근에 워낙 좀 주택 공급 그렇죠. 늘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많이 좀 네, 부족했는데요. 근데 하반기에는 공급이 개선되면서 예. 네, 생산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지금 이제 커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철강제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요가 늘면은 커터 한도를 좀 더 늘리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 점이 또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좀 수익이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주가가 실적 피크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예. 그 전에 좀 빠졌던데요. 근데 하반기 실적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면서 네, 주가도 네,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징 등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관련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5개 종목을 알아오셨다고 공부해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네. 쭉 보면은 뭐 펼쳐봤는데요. 예. 좀 친숙한 종목들도 많아요.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제강 등등 많은데 예. 하나씩 좀 짚어 주실까요? 큰 글씨 위주로. 예, 먼저 이제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인데요. 뭐 국내 뭐 철강 업종의 가장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지금 뭐 조선용 후판 가격이 인상되었고 최근에 앞에서 봤지만 스프레드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9월부터 10월은 또 철강 업종의 가장 성수기고요. 또 9월이 또 3분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적이 등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밸류는 상당히 좀 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 뭐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은 13%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예. PBR은 0.6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좀 실적이나 이런 뭐 자산 가치 대비로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포스코는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예. 자, 그리고 중국이 또 감산을 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포스코 관심 있게 보시고 최근에 메이저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 수급 이렇게 좀 들어오는 업종이 크게 없는데요. 예. 자, 그래도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런 메이저 수급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은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바로 차량용 강판입니다. 현대차 만드는 거. 그렇죠. 같은 계열사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와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용 강판을 많이 좀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본의 도요타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제철로부터 이제 차강판 매입 가격을 1톤당 그 2만 엔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차강판 가격 시세는 일본과 좀 연동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 쪽에 차량용 강판 가격을 좀 인상을 좀 요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일단은 먼저 이제 수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수 쪽을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용 강판 쪽에 비중이 큰데 또 가격도 인상된다면은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세아제강 예. 그리고 한국철강 요거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용 강간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후유관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특히 미국 쪽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을 미국에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철강제 가격이 가장 좀 비싼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자, 그래서 에너지용 강간 쪽에 그 상당히 좀 좋은 업황으로 해서 세아제강이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자, 이 업체는 또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공급하는데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가 또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철근을 만든 업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 호조로 해서 이 철근의 그 업황이 앞으로 이제 3년간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이 철근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예. 앞으로 실적 전망치는 더 상향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아베스티, 현대비엔지스틸 이런 내용도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 중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한국철강 중에서 황성수 매니저님의 탑픽, 포스코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큰 글씨 종목 모두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예. 자,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차량용 강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한번 선정해봤고요. 특히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그 밸류가 PBR이 한 0.4배 수준입니다. 예. 상당히 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 한 5만 5천 원 전후의 매물을 수한다면은 일단 6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현대제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 20%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단기로 자, 그렇고요. 단기로. 앞으로 장기로는 좀 더 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탑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 지금 마인드맵 다시 한번 원문 파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황성수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글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황성수 매니저가 좋은 자료들 요거 마인드맵 원본 해서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알찬 마인드맵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